올여름 저는 아주 맛있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목적지는 일본 혼슈의 동북부 도호쿠 지방. 도호쿠 북쪽에 모여 있는 세 개의 현을 만나러 갑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섬 혼슈. 혼슈 면적의 약 30%를 차지하는 도호쿠 지방에는 모두 6개의 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른 유명한 관광 도시들에서 느낄 수 없는 화려함 대신 꾸밈없이 수더분한 풍경과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이 조용히 반겨주는 곳입니다. 도호쿠 북부, 기타 도호쿠가 이루는 세 개의 현. 첫 여정은 아키타현에서 시작합니다. 세계의 아키타현은 시골 할머니 댁처럼 오랜만에 와도 정겨운 그런 곳입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치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영글어가는 벼이삭들이 만지면 초록물이 묻어날 듯합니다. 도호쿠의 넉넉한 햇살과 바람, 깨끗한 물이 올해도 풍요로운 결실을 얻은 것 같죠? 동북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상당히 여러 곳에서 더른 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논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쌀이 다시 밥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쪽 지방에 왔을 때는 어느 음식점을 가더라도 밥 하나는 나무랄 게 없습니다. 기름진 평야에서 자란 아키타의 쌀은 니가타현의 고시히카리, 미야기현의 히토메 보레 등과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명품 쌀입니다. 좋은 쌀을 비롯해 자연에서 나는 다양한 먹거리들 덕분에 아키타현의 밥상은 언제나 건강하고 풍성합니다. 예전에 도쿄에서 잠시 지냈던 저는 아키타를 여행한 뒤로 일본 향토 음식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죠. 아키타는 이 일본 본섬의 동북 3현 중에서 우리 한반도하고 마주보고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바다를 끼고 있고 동쪽으로는 오우산맥을 중심으로 한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재료가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한데요.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 그다음에 산에서 나는 임산물,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들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갖고 아키타 고마치라고 그러는 일본의 쌀 품종 중에 최고급으로 꼽는 것 중에 한 품종도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키타의 시계는 농사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름이면 벼이삭을 닮은 간토를 만들고 풍작을 기원했죠.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열릴 간토 마쓰리 때문에 벌써 온 동네가 시끌시끌합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될 간토 묘기 연습이 한창인데요. 연습을 한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팀별로 아슬아슬 간토를 몸에 올리고 균형을 잡는 묘기. 마쓰리에 쓰이는 대형 간토는 길이가 12m나 됩니다. 간토 하나에 모두 46개의 등롱이 매달려 있답니다. すみません、これ何キロぐらいですかね。50キロって言われてます。50キロ。一人でこれ。こことか、こことか。
だからここに 연습하는 것만 봐도 이렇게 신기한데 퍼레이드 때는 얼마나 멋질까요? 오늘 저녁 간또 맛질이 정말 기대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다리면 시간이 금방 가겠죠? 쌀의 고장 아키타에 별난 그 쌀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쌀 요리가 길탐부라는 건데 그거를 한번 맛보러 가보겠습니다. 곤니치와. 시골 민가에 들어온 것처럼 푸근한 분위기의 식당입니다. 옛날 사냥꾼의 집을 모티브로 아키타의 다양한 향토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데요. 주 메뉴는 쌀로 만든 별미 기리땀뽀입니다.これがきりたんぽですか。そうですね、こちらがきりたんぽ鍋です。ああ、きりたんぽ鍋。これがきりたんぽ。こちらがタンポ。タンポ。タンポですね。タンポ前の切りは何の意味ですか。タンポ前は、タンポを切って鍋に入れるのできりたんぽ。ああ、そうなんですか。はいああ、これ살짝 빼네。でちぎって入れる。ああ。ちぎって入れると、はい表面ブサブサになってるので、はい。 味が染みやすくなるので。 아, 소데스까. 이거를 저는 이렇게 칼로 탁탁탁탁 잘라서 넣는 줄 알았더니 그냥 그 손으로 잘라서 이렇게 넣는데 그렇게 해야 안에 맛이 더 잘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その中では何か他のものは何ですか。お野菜ですね。野菜一応お野菜が、秋田県産で採れた松野野菜。お肉に比内地鶏、秋田の地鶏。 우리가 닭을 먹을 때 우리는 닭 안에 들어가는 내장을 거의 요즘 먹지 않고 있거든요. 이 안에는 닭의 뭐라고 얘기를 해? 계란의 전 단계인 그런 막 계란이 생성되고 있는 그런 알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끓여냅니다. 그래서 국물이 일반적인 닭 국물보다 조금 더 진한 맛이 나는 그런 전골 요리입니다. 기리땀뽀는 원래 아키타 지방 사냥꾼들의 음식이었다는데요. 겨울 사냥 나갈 때 챙겨가던 주먹밥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きりたんぽ鍋できるまでにきりたんぽ鍋の誕生のお話の紙芝居をお読みしてたんですけど、それである日秋田の山の中で木こりが考えで杉の声ださ 아키타의 사냥꾼들은 겨울에 꽁꽁한 주먹밥을 굽거나 끓여서 먹었는데요. 우연히 사냥터를 지나던 영주가 그 맛을 보고 극찬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거의 뭐 주먹밥, 오니기리 만드는 그런 형태로 만들고 있네요. 기리땀뽀는 찰기가 있는 아키타의 쌀로 만들어야 가장 맛있답니다. 으깬 쌀밥을 삼나무꼬치에 뭉쳐서 붙여주고 15cm 정도로 잘 펴줍니다. 그런 다음 숯불에 구워낸 탐뽀, 이 탐뽀를 잘라서 넣은 탕 요리가 기리탐뽀인데요. 요즘은 구분 없이 모두 기리탐뽀라고 부릅니다. 가진 재료와 함께 냄비에 끓이는 나베 스타일로 먹어야 기리탐뽀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겉바 속촉. 미리 구워가지고 나가가지고요. 겉은 살짝 우리 누룽지 맛 같은 스타일이라고 안에는 우리 그 찹쌀떡이나 맵쌀하고 이렇게 반반 정도 섞은 듯한 그런 밥이 안에 좀 이렇게 으깨져 갖고 있는 그런 맛이 납니다. 누룽지 탕 스타일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리탐뽀, 이야기를 알고 나면 더 맛있는 음식입니다. 아키타의 쌀 요리로 입이 즐거웠다면 이제 쌀 축제로 눈이 호강할 차례입니다.
퍼레이드하는 곳으로 가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행렬이 엄청나네요. 1년 동안 이날만을 기다렸던 그런 모습입니다. 일본의 여름 풍경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마쓰리, 전통 축제입니다. 특히 8월 초에는 도호쿠 지방에는 가장 크고 유명한 축제들이 잇따라 펼쳐지는데요. 여기 아키타현의 간또 마쓰리 역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호쿠 3대 마쓰리 중 하나입니다. ご同の皆様にお願いをいたします。関東の差し関東町内ごとに違うんですけど、うちの町内は6月から練習してます。6月と7月と練習して本番を迎えてます。 벼이삭을 닮은 간또의 등롱 안에는 촛불이 들어 있습니다. 촛대 양 옆에 공기구멍이 있어서 혹시나 쓰러져도 겉종에 불이 붙지 않고 바로 꺼져버리는 구조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켜진 불은 행진이 끝날 때까지 꺼지지 않도록 내내 잘 살펴야 합니다. 불 밝힌 간또를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띈 사람들. 아키타현에 있는 학교와 마을, 기업 등 70개 가까운 단체에서 이번 간또 마쓰리에 참여했습니다. いわゆるそうですね、子供の時戦争太平洋戦争あって昭和20年まで7年間休んだんですよ。27年からすぐお祭りが始まりましてずっと来てるんです。 독보이쇼 독보이쇼. 우리말로 치면 영차영차하는 힘찬 구령과 함께 누워있던 간또들이 하나둘 몸을 일으킵니다. 밤하늘을 밝히며 우뚝 선 간또들. 아키타 사람들은 이 간또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고 악기들과 나쁜 기운은 멀리 달아나고 수확의 기쁨이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야, 이 많은 등들이 막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무려 이 대라고 그럴까요? 이게 하나씩 올라가는 게 280개나 되고 모든 등을 합치면 10,000개가 됩니다. 10,000개 등이 이 거리에 그냥 쫙 올라섰는데 그 올라선 모습이 거의 황금 벼가 달린 그런 모습이 정말 하늘로 올라가는 정말 풍민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맛도간찌리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낮에 잠깐 봤던 간또 묘기 시간입니다. 손바닥과 어깨, 허리춤과 이마에 간또를 올려두고 최대한 오래 버팁니다. 혼자서 했다면 아마도 얼마 못 가서 쓰러지겠죠? 한 사람이 지치기 전에 옆에 있던 동료들이 품앗이를 하듯 간또의 무게를 나눠줍니다. 하지만 높이 12m, 무게 50kg의 간또는 오래 들고 있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기저기서 아슬아슬한 간또들이 보이는데요. 아이고, 이렇게 중심을 잃고 고꾸라져 버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게 어떻게 이런 장관을 가끔가다 이렇게 하나씩 쓰러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아쉬워하는 표정들이 너무나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본 간또 마쓰리의 핵심은 협동과 균형이었습니다.
간도를 더 높이 세우려는 참가자들의 노력과 주변에서 쉬지 않고 응원해주는 관객들, 그리고 등롱을 살짝살짝 흔들고 가는 적당한 바람까지 모두가 제 역할을 할 때 간또 맛질의 가장 멋진 순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저는 축제에 임하는 젊은 친구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수백 년 넘는 전통을 9세대의 관습으로 치부하지 않고 진지하게 이어가는 모습, 또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무게가 덜 나가는 소형 간또는 어린이들을 위한 건데요. 간또는 작아도 눈빛과 몸짓은 이미 어른들 못지않죠. 귀엽고 대견해서 한참을 바라봤네요. 이방인들마저 한마음으로 풍년을 기원하게 되는 축제. 아키타의 간또 맛지리를 만났습니다. 음식을 좋아하는 저는 아키타 하면 바로 쌀을 떠올리지만 아마 이 얼굴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도깨비를 닮은 나마하게, 아키타의 상징이자 마스코트. 나마하게가 맞아주는 향토 식당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키타의 모든 맛이 담겨 있다는 코스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お料理、아, 味噌漬けと味噌漬けにしたおはい漬物です。こちらがギバサワ赤木という海藻を叩いたものと、こちらがつぶつぶした方がですね、ほうきの実。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밥상이죠. 이 아키타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 식재료가 전부 나오는 것 같아요. 톰물이라고 하는 뎁사리 열매는 일본에서는 아키타현 오다테시에서만 생산이 된다는데요. 말을 갈아놓고 영양식으로 먹습니다. 그 땡글땡글땡글하게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쌀이풀의 열매랍니다. 열매라는데 이게 입안에 들어가 탕탕 터져요. 그래서 이거를 밭의 캐비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키타에서 유명한 먹을거리 중에는 해산물도 빠지지 않습니다. 焼いたのがこちら。バタの塩焼きですね。 아, 바다 해산물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해산물 우리가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가장 많이 먹는 게 이제 날것으로 먹는 것, 그다음에 또 튀겨 먹는 것, 그다음에 구워 먹는 것, 심지어는 여기 발효한 것까지 있습니다. 특이한 게 보시면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한겨울에 가장 많이 먹는 생선, 알 먹으면 뽀다닥 씹히는 도루묵입니다. 도루묵. 이 지역이 우리하고 조금 이 먹는 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비슷한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가지고 우리 강원도 쪽하고 이쪽 아키타 쪽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거든요. 소리가 들리시죠? 단순히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귀로 먹는 음식이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우리가 겨울철 되면 가자미로 만들어 먹는 식혜가 있습니다. 그 식혜를 이 지역에서도 해서 먹거든요. 근데 그 재료는 조금 전에 먹었던 도루묵이에요. 도루묵을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생선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발효가 되면서 단맛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이렇게 쫀득쫀득 씹히는 맛도 생기고 그런 아주 독특한 맛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게 쌀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이죠.
갑자기, 어이구. 이게 밥 먹다 말고 이게 무슨 일이지? 어이구. 어휴. 이거 나한테 준비.仕事です。なんで今まずスカリとやるんだぞ。今上の悪いところスカリと払っていくからな。行くぞ。俺がの悪い役が今スカリと払ってきたからな。まず首を即歳わずかいているけど。両方ともまめにガリとやれよ。分かったな。わかりません。分かってるのか。今まず山避けるからな。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남아에게 거친 말투로 덕담을 잔뜩 늘어놓고 갑니다. 갑자기 밥 먹다 말고 뭐 도깨비가 튀어들어오고 이벤트 같은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신선하고 푸짐한 향토 음식들에 남아계와의 깜짝 만남까지 한 끼 식사에 아키타의 다양한 맛을 느꼈습니다. 이번엔 아키타현 서부 오가반도에 있는 오가시를 지나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미타네로 갑니다. 동해와 맞닿은 오가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탁 트인 풍경으로 그냥 드라이브만 해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게 오가시를 다니다 보면 한 번쯤 마주치게 되는 게 있는데요. 어디서 본 듯한 이 얼굴. 밥 먹는 데 나타나서 호통을 치고 간 남아계입니다. 이 지역에서 12월 31일이면 마을 청년들이 남아계 가면을 쓰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풍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훈계를 하다가도 결국엔 덕담을 하며 신년을 축하하는 오랜 전통이죠. 아키다에는 이렇게 우리가 오다 가다 보면 도깨비를 많이 만나요. 근데 이렇게 큰 도깨비는 정말 난생 처음 보는데 이 도깨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단순하게 뭐 인간을 괴롭히거나 이러는 개념이 이 동네는 아니에요. 이 동네는 아니고 신이 도깨비 탈을 쓴 형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게으른 사람, 그다음에 뭐 건강이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가정의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풍요로운 수확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지역의 도깨비입니다. 무서운 표정 속에 따뜻한 마음을 감추고 있는 아키타현의 든든한 수호신. 남아계가 지켜보고 있는 길목을 지나 시민들의 쉼터 같은 해변을 찾아갑니다. 카마야 해변은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일본의 100대 해수욕장에 선정된 곳입니다. 아키타의 그 서쪽 카마야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매년 이 해변에서는 특별한 축제가 열리는데요. 저 앞에 모래 가지고 조각전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마야 해변의 모래조각 축제는 2008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마쓰리처럼 크고 화려한 축제는 아니지만 8월 내내 설치돼 있어서 오가며 들르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모래 축제의 테마는 샌드 뮤지엄, 바로 모래박물관이었는데요. 주제를 잘 담으면서도 작가의 개성도 살린 다양한 모래 조각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야, 그거를 모래로 표현을 했네요. 머리카락, 수염, 그것까지 섬세하게 저렇게 다 표현이 가능한가 봐요. 이 작품들은 일본에서 유명한 모래 조각가 6명이 2주간에 걸쳐 완성했다고 합니다. 야, 어떻게 저기 눈동자를 저렇게 그냥 안에 동공까지 모래로 표현을 했습니다. 머리카락의 질감과 옷주름까지 생생한 모나리자는 금방이라도 액자에서 고개를 내밀 것 같습니다. 손에 움켜쥐기도 어려운 고운 모래를 가지고 어쩜 이렇게 섬세한 작품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축제 시작 전에 오면 모래 조각의 제작 과정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름의 아키타에 다시 오게 되면 잊지 말고 카마야 해변을 들러야겠습니다. 모래 조각 구경은 덤이고 그냥 이 상쾌한 바닷바람을 다시 맞는 것만으로도 여행이 한결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해변에 어스름이 내리면 백사장 전시회는 제2막이 펼쳐집니다. 조명빨 제대로 받은 모래 조각들이 작품인 듯 풍경인 듯 사람들의 눈길을 붙잡고 있습니다.毎年ほら作品が違うもんでやっぱり素晴らしい作品が結構ある。 8월 아키타에 오시거든 카마야 해변의 빛나는 작품들과 한 번쯤 만나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름 한철만 볼 수 있는 모래 조각처럼 아키타에는 뜨거운 여름이 왔음을 알려주는 독특한 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야호! 요 초록색 채소 준사이입니다. 준사이라고 하는 수초로 소바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이 준사이라는 게 늪이나 목 같은 데서 연같이 이렇게 자라는 흙재료인데 우리나라에선 찾기 힘들어 저도 아주 오랜만에 먹었습니다. 음식이라는 걸 먹을 때 눈으로도 먹고 코로도 먹고 입으로도 먹는다고 하는데 촉감으로 먹는 것들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얘는 촉감으로 먹는 그런 식재료입니다. 순수하게 요거만 닿았을 때 바삭하게 씹히는 맛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겉을 이렇게 쌓고 있는 젤리 같은 그런 느낌, 그 느낌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식감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준사이는 예전부터 맛이 좋아 먹는 음식이라기보다는 몸에 좋아서 챙겨 먹는 건강식 재료로 통합니다. 춘채라는 이 식물 자체의 맛은 보통 맛이 없다 그래갖고 맛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간이라든가 어떤 특징적인 맛의 형태가 나타나는 그런 맛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통 먹을 때 생강즙하고 혼주라 그래가지고 간장하고 식초 가지고 간을 맞춰놓은 이거로 섞어서 그렇게 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확실히 간이 되고
그다음에 색강에 나름대로 매콤하면서도 이렇게 톡톡 쏴주는 맛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어우러지니까 훨씬 더 먹기도 편하고 맛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서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그릇 먹고 나면 이제 드디어 여름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식재료라고 합니다. 준사이는 아무 데서나 살지 않는 식물이라 서식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야, 깊게 자리 잡고 있네. konnichiwa. 하이.景色が綺麗ですね. 여기 그 준사이라고 그러는 수련과 채소인데 그걸 오늘 직접 여기서 채취를 하는 체험을 해볼 겁니다. 준사이가 사는 못은 연못과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물속 환경은 전혀 다릅니다.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워낸다는 연에 비하면 준사이는 청정수에서만 사는 귀하신 몸. 채취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最初ちょっと捕まえてやるね。これの料理が大変なんだよ。の料理。ここに座って、こっち向いて座る。이거. すぐ座る。 네, 벽이 좀 작고 한쪽으로 이거 가운데 앉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 앞은 놔두고 예 뒤로. 아이. 俺も。この船には私一人で乗ります。今教える。 일단 따라하라는 농장주 말대로 배에 몸을 씻기는 했는데요. 허술한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아서 영 불안하더라고요. 구명조끼 없이도 괜찮을까요? 深さはどのぐらい？全部同じですか？全部同じ。 하이. 그냥 우리 논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물에 떠 있다 그래서 건넬 필요 없이. 안전도 확인했으니 이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고래ですね. これ。 준사이는 물 밑에 있는 새로 돋아난 잎을 땁니다. 그랬는데 그래요? 새 잎을 따고 나면 줄기는 따로 챙겨야죠. なんでそれ葉っぱここ一個捨てたらね。腐って。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따기도 힘든데 여름철 준사이 채취는 시간 싸움이라고 합니다. 수련가 식물에 순을 먹게 되는데 물 안에서 이렇게 작게 싹이 나면서 점점 커져가지고 이렇게 잎으로 바뀌는데 그 전에 잎이 되기 전에 거를 따서 먹는 게 준사이입니다. 찾는 것도 찾는 거지만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잎 하나만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아래 또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먹게 되는 그런 게 준사입니다. 작은 배에 타서 꼼꼼하게 작업해야 하니 준사이 채취는 주로 몸집이 작은 여성들이 한답니다. 한번 뜯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찾아내야 되는데 야 이거 완전 보물찾기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20분 동안 작업한 게 고작 요겁니다. 그래서 준사이가 비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 이렇게 뭐 한번 쫙 훑으면 뭔가 쫙 다 해결되는 그런 식재료인 줄 알았더니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하이. 하이. 감사합니다. 하이. 제가 되게 안 돼 보였나 보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세상에 쉽게 얻어지는 건 없다는 걸 새삼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미타네에서 여름의 맛을 만끽하고 저는 이제 이열치열하기 딱 좋은 아키타의 온천을 찾아갑니다. 아키타의 동북부 산지를 향해 가다 보면 에메랄드빛 호수와 나란히 달리게 됩니다. 절로 탄성이 터져나오게 하는 이 신비로운 빛깔은 산성도 높은 온천수가 흘러들면서 만들어낸 색인데요. 이 지역은 먼 옛날 있었던 화산 폭발의 영향으로 강산성의 지하수가 흐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키타현은 그 환경을 이용해 아주 특별한 온천장을 만들었고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일본을 여행하다가 빠뜨리면 굉장히 서운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저는 온천이거든요. 근데 이 아키타에서 타마가와 온천이라고 그 유황 냄새가 나면서 몸을 치유하는 그런 온천이 있다 그래갖고 한번 와봤습니다. 타마가와 온천은 아키타현 동북쪽에 있는 산. 야케야마고지가 있는 온천장입니다. 일반 온천장처럼 온천수에 몸을 담그는 열탕시설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건 바로 안반욕인데요. 안반욕이란 말 그대로 뜨거운 물이 아닌 뜨거운 바위에서 발산되는 지열로 몸을 데우는 온열요법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너른 안반지대를 24시간 뜨끈하게 데워주는 에너지원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온천수입니다. 타마가와에는 1분에 9,000리터가 넘는 양의 온천수가 솟아난다고 하는데요. 레몬의 2배 이상 되는 산성도와 여러 광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건강 상태에 따라 큰 효과를 얻기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관광이나 휴식보다는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해 오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일본에서 안반욕을 가장 먼저 시작한 곳도 바로 여기 타마가와입니다. 지열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편안히 누워있는 게 좋겠죠? 10명 남짓 들어갈 수 있는 안반욕장 여러 채가 마련돼 있습니다. 어유 이거 뭐 들어오는데 어우 화끈해요. 이 바닥이 안반이랍니다. 안반인데 엄청 뜨거워요. 우리 온돌방에서 아랫목에 자글자글 끓는 그런 온도 있죠? 그 정도 온도입니다. 이 지역에서만 나는 특수한 돌인데 이 돌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몸을 활성화시켜주는 어떤 다른 물질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좀 병을 다스린다. 그런 스타일의 온천입니다. 이날 기온이 30도가 훌쩍 넘는 폭염이었는데 제대로 이열치열에 도전해봤습니다.
돗자리도 없이 맨바닥에서 5분도 버티기 힘듭니다. 굉장히 궁금해요. 얼마나 굉장히 이게 뜨거울 것 같아요. 그냥 막 아래서 온천물이 그냥 펄펄 끓는 물이 튀어나오는 느낌이라 가지고. 거의 온도가 한 3, 4도 정도 돼. 차고 시원한 물. 어우, 야, 시원해.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오래 손 못 담가요, 이거. 차가워서. 이야. 뜨겁지가 않고 반전. 완전 반전이에요, 반전. 와, 특이하네. 안반욕장 바로 옆에 흐르는 물은 지하 온천수가 아니라 산에서 내려온 물줄기였습니다. 이 차가운 물이 지혈을 조금 식혀주는 덕분에 안반지대의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네요. 참 자연의 솜씨란 절묘하기도 합니다. 온천이라고 하면 뜨끈한 탕에 몸 담그는 것만 생각했던 제게 여기 타마가와는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아키타에 살았다면 몸이 찌부둥할 때마다 만사제 치고 달려와서 이렇게 누워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분들 정말 편안해 보이시더군요. 안반 위치마다 지열이 조금씩 달라서 내 취향에 맞는 온도를 찾는 것도 여기만의 쏠쏠한 재미입니다. 답니다. 아까 실내는 굉장히 뜨거웠고 여기는 딱 안성맞춤인 그 온도. 우리가 온돌 방에서 처음 다 열어놓고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좋다. 신명나는 쌀 축제부터 쉬어가기 좋은 온천지대까지 흥이 있고 쉼이 있는 곳 아키타를 만났습니다.